이미소양 유족들의 의견을 갖다가 기자회견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피해자 이미소 양의 유족들은 수사기관 그리고 검찰과 법원에 대한 존중을 표시합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유족의 시각은 오창 여중생 사건에 있어서 2명의 여학생과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 이미소 양의 유족들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유족들은 미소 양은 성폭력 사실을 꿈이 아닌 현실로 받아들였으나 그 충격을 잊고 살려고 끊임없는 노력을 하였고 더딘 수사의 결과와 아름 양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해져 결국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름 양은 계부의 성폭행을 꿈이라고 생각하고 현실을 부정하려고 하였으나 미소 양을 보면서 꿈이 아닌 현실이라는 자각과 아동 성폭행에 의한 영혼이 파괴된 상태에서 친족 성폭행의 특수성 그리고 아동 관련 법률의 미비와 여러 기관의 업무 미숙에 따른 자살이라는 것이 유족의 입장입니다. 아름 양의 특수한 지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 양은 계부의 피해자이면서 미소 양의 성폭행에 대한 핵심 증인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만약 아름 양이 미소 양의 성폭행에 대한 증거인멸을 했다면 친족 간의 특례에 의한 처벌되지 않고 미소 양에 대한 성폭행 공판 절차에서 계부와 친족 간이므로 증언 거부권이 있습니다. 또한 아름 양의 계모는 자녀 아름 양에 대한 모의지만 아름 양의 계부는 자신의 남편입니다. 따라서 미소 양과 아름 양에 대한 증거인멸, 증거인리에 있어 친족 특례 대상이고 또한 친족으로 거부권도 있습니다. 아름 양의 계모는 미소 양과 아름 양에 대한 성폭행에 대한 증거인멸, 증인인력을 하여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형법이 증거인력죄 등에서 친족 특례를 둔 이유와 형사소송법에서 친족에게 증언 거부권을 둔 이유는 역사적으로 친족에게 범죄의 진실을 말할 기대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소 양의 2차 영장 청구 때까지 미소 양의 진술서와 오늘 공개하는 미소 양이 성폭행을 당한 2021년 1월 17일 카톡으로 친구와 대화를 한 내용에 따르면 미소 양의 성폭력 사실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였으며 또한 미소 양의 성폭행 행위의 핵심 증인이면서 또 다른 피해자인 아름 양이 면담을 거부하고 친모가 분리조치에 비협조한 것이 명백하여 계부의 성폭행에 친족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충분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우려는 차고도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에서 말했듯 4차 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보강 증거가 필요하여 발부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 증거가 지척에 있었고 진술서를 이미 다 파악을 했을 것인데 피해자가 죽기 전까지 보강 증거가 왜 더 필요했는지 미소 양의 유족들은 합리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한 사실이 있고 2021년 7월 16일 청와대에서는 친족 성폭력을 포함한 성범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며 청원 동의로 보여주신 국민의 뜻에 유념하여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지속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송에 따르면 아름 양의 유서는 존경하는 재판장님, 누군가 저희 아버지를 신고했습니다. 신고한 이유는 나를 성폭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고 아버지는 무죄입니다. 나를 아껴주시는 바보입니다라는 취지의 탄원서일 뿐입니다. 아름 양이 계부를 신고를 하였다고 한 사람은 다름 아닌 같이 자살을 한 미소 양임을 아름 양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위 아름 양의 유서가 자필로 작성하였다 하여도 14세의 소녀가 작성한 내용이라고 미소 양의 유족들은 전혀 믿기지 않습니다. 이 유서라고 주장하는 탄원서에서 아름 양의 자아와 영혼을 유족들은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아름 양이 원치 않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라면 그 자체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임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 등 사건 전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부탁드리며 만약 14세 꽃 같은 나이에 아름 양이 자살하여 피해자도 증인도 없으니 증거를 찾을 수 없고 진실을 알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진실을 알아내지 못하는 이유와 책임이 친족 성폭행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를 계속 동거하게 한 국가와 사회에 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 국가와 사회가 아름 양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즉시 아동관련법과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딸을 잃은 슬픔에 빠져 있을 틈도 없이 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매달렸고, 청와대 국민청원의 답변을 들은 후 유족들이 직접 수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피해자 유족들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 FBI가 되어 수사도 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법 특전사가 되는 이런 현실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합니까? 피해자 유족들은 딸을 잃은 슬픔만으로도 힘이 듭니다. 제발 수사는 수사기관이, 입법은 정부와 국회의원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이가 성범죄 피해자가 되면 아이는 성범죄에 대한 수치심과 충격에 어른들에게 암호를 던집니다. 그때 우리 어른의 역할은 어른의 눈과 귀로 그 암호를 읽지 말고 아이의 눈과 귀로 그 암호를 읽어야 한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2021년 9월 9일 피해자 이미소양의 유족들입니다. 끝입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은 시작하시죠 뭐. 예예. 예예. 어떤 면에서 근거로 보시고 있는지를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봐도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네, 처음에 저도 잘 봐서 몰랐는데요. 그 2021년 1월 17일 저기 이미소 양이 친한 제3자인 친구와 네? 가명으로 얘기했는데요. 예, 예, 예. 이미소 양이 친한 제3자인 친구와 강간 당하는 와중에도 잠깐 카톡을 했고, 강간 이후에도 성폭행 이후에도 카톡을 했습니다. 그 카톡에서 이제 카톡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친한 친구가 이제 증거를 확보를 해라 등등의 얘기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처한 사실이라고 사진을 찍지 않고 동영상으로 2장을 찍었습니다. 소리가 안 나도록. 그런데 뭐 초수는 0.1초밖에 안 돼요. 사실은 제가 동영상 보니까 요거는 아름양이 자고 있는 화면입니다. 아름양이 자고 있는 화면인데 미소양이 자기가 스스로 아름양 얼굴이 안 나오도록 찍었더라고요. 요거는 자기 지금 옆에 휴지가 있다. 두루마리 휴지가 있다. 자기 신체를 닦은 두루마리 휴지가 있다라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이게 두루마리 사진으로 잘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게 두루마리 사진이냐, 파스냐, 아니면은 압박 붕대냐, 요렇게 3개를 가지고서 이제 몇몇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대부분은 이게 압박 붕대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게 이 압박 붕대가 범행 도구 중에 사용됐던 도구였고, 미소양의 시체를 닦았던 그 도구였고, 미소양은 이거를 갖다 두루마리 화장지라고 표현했고, 아름양은 이거를 갖다가 파스라고 표현한 게 아니냐, 저희는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요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의견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그 증거를 보시면 그 아침에 카톡한 내용, 그 강간당한 그 성폭력 있던 그날 1월 17일 내용만 있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보강 증거가 아니고 결정적 증거기 때문에 영장 청구가 충분히 가능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 카톡 대화가 이소양이 친구하고 나눈 메시지인가요? 자체가? 그러니까 범행 현장에서 나오지를 못했어요, 얘가. 예, 아침에 나오지를 못하고 미소양이 제3자인 친구하고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 내가 지금 여기를 어떻게 나가야 되냐. 내가 지금 이게 아름양 아버지가 문 밖에 있는데 증거를 갖다 확보하려고 해도 도저히 아름양 아버지가 알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황이 지금 한 30페이지 정도 되는 그 카톡 내용에 다 있습니다. 예, 그런데 너무 좀 비참한 내용이 좀 있어서 그거는 뭐 공개해 드릴 수가 없어요. 예. 결정적 증거라고 보시는 이유가 뭔가요? 검찰에 아직 제출이 안 된 거죠? 네? 성폭행 사건은 대부분 당일날 그 현장을 갖다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유력한 증거가 결정적 증거죠. 그 당일날 있었던 증거가 카톡이 기존에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고 그 범행 현장 사진도
동영상 촬영본도 있었죠. 그리고 그게 2월 4일 날 진술서 보시면 2월 4일 날 아름양 아니고 미소양이 전부 다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경찰하고 그 심리 하시는 분한테 전부 다 얘기를 다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카톡을 나눴다는 얘기까지 12시까지 나눴다는 얘기를 새벽 5시부터. 그런데 그 안에 다 있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어머니는 미소양의 어머니는 그 진술 녹화를 할 때 차마 못 들어갔어요. 저희는 진술서를 갖다가 최근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술서를 알고 있는 거는 경찰하고 그 상담관이겠죠. 그러니까 그 두 분은 카톡 내용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카톡 내용이 누구한테 갔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 보시면 그러면은 뭐 30몇 장에 이르는 그 카톡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게 범행 현장이었고 이게 이 아동이 미소양이 성폭행을 당하고 이 당황한 순간이 다 드러나고 더군다나 범행 현장에 대한 동영상 촬영본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저는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을 정도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수사기관이 이걸 다 알고 있었으면 검찰도 갖고 있지 않을까요? 그게 문제인데요. 첫째는 수사기관에서 저희한테 준 자료가 없습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검찰은 법원에 자료를 안 넘기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기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 거의 똑같습니다. 예. 똑같은데 저희가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자료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솔직히 궁금해요. 그런데 저희가 아는 바로는 5월 17일 날 수사기관이 미소양과 아름양이 사망한 이후에 이 자료를 입수했다라는 얘기를 그 친구한테 들었어요. 이 자료를 갖다 언제 너 경찰한테 넘겨줬냐? 5월 17일 이라고 저희는 들었습니다. 이런 정황들로 봤을 때는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실 휴대폰에 지금 이런 대량의 자료들이 이미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그러면 경찰이 제대로 이제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영장이 3번 반려됐으면 증거가 없다는 얘기고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니까 방송에서 봐도 보강 증거가 필요하다고 자기 본인들이 얘기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보강 증거는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보충해 주는 거죠. 그런데 사건 당일 현장에 있는 그 카톡본이 그대로 살아 있고 그 범죄 현장이 그대로 찍힌 동영상이 있는데 굳이 보강 증거가 필요한가 저는 되게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했는지 안 구했는지는 저도 솔직히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는 그 여학생이 자료를 준 날은 5월 17일이라고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고 저희는 그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핸드폰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결국에는 이 자료가 이전에 들어갔으면 구속도 좀 미리 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당연히 됐어야죠. 그리고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아름양의 강간자 하나, 미소양의 강간자 하나예요. 미소양의 강간자에 대해서 아름양은 진술을 번복하면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봐야 되지 진술을 번복하니까 아름양의 범죄 성립하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미소양에 대한 범죄 성립에 대해서는 증거가 완벽하고 아름양이 진술을 번복하고 면담을 거부하고 친엄마가 친권해가지고서 동의를 안 해줘가지고 아예 수사가 안 돼. 이러면은 증거인멸의 우려죠. 영장이 청구가 되려면 범죄가 소명돼야 되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또는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범인의 증거인멸의 우려가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증거인멸의 우려는 객관적으로 뻔히 보이는 사실이고 그러면은 보강 증거는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럼 결정적 증거는 바로 옆에 있는데 왜 결정적 증거를 안 찾고 보강 증거를 찾았는지 저희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 설명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무조건 경찰서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도 경찰서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어요. 검찰은 또 자료를 법원에 안 넘겨줬고 그러니까 저희는 몰라요. 하지만 저희가 지금 유족이 수사를 한 결과는 이렇다는 겁니다. 왜 안 나왔지?
그러니까 지금 이 카톡을 구입하게 된 경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미소양이 어머니한테 보여준 카톡 사진은 2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당일의 사건 사진은. 그럼 어머니는 이 진술을 받을 때 들어가질 않았어요. 이 진술을 받을 때 어머니는 안 들어갔고, 미소야, 우리가 사건 수사해야 되는데 좀 자료를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딱 2장을 줬어요. 2장을. 2장을 줬는데 자기는 이제 이 정도면 죄가 입증된다고 생각했고, 좀 수치스러운 얘기들이 많아요. 아동에게. 그 전체 자료의 공개는 사실은 좀 수치스러웠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2장을 줬는데 저희가 2장을 갖다 놓고 문맥을 맞춰보니까 문맥이 안 맞아요. 5월 7일, 저기 며칠 전에 제가 그 방송을 본 다음에 카톡 사진을 갖다 놓고 문맥을 맞춰봤더니 문장이 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문장이 안 맞는다. 이게 사진이 더 있다. 라고 해서 이제 미소양의 모친한테, 이게 미소양의 핸드폰은 지금 다 삭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제3자인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이 카톡 분량을 전부 다 보내달라고 해라. 그래서 다 받은 겁니다. 거기에 보니까 너무나 현장에 대한 입증이 너무나 완벽해서 그렇게 발견이 됐고, 수사기관은 이 속기록에 따르면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카톡했다는 내용 다 있고요. 누구랑 카톡했다는 내용도 있고, 그 카톡을 5시부터 12시까지 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그러면은 이 친구한테 가가지고 사진을 달라고 그랬어야 돼. 맞는다. 미소양이 제출한 증거 사진은 앞뒤 문맥이 분명히 안 맞아요. 그래서 진술서를 다시 보니까 이게 분명히 틀리다. 더 많다. 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예, 예. 네, 지금 그 미소양의 아버지랑 김성민 충북지방법무사회 회장의 기자회견을 중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소 양이 친구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그날 새벽 5시부터 낮 12시까지 한 7시간 정도 또 다른 친구랑 나눈 카톡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 그 친구 계부의 그런 성폭행 혐의가 너무 뚜렷하다라고 이제 그 확실한 이제 증거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좀 여기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자료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입수한 경위, 그 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 피고인은 다음 주 수요일에 재판을 받거든요.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소셜미디어 테이가 계속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